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한 노예일 수밖에 없다. 아름다움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다. 어떤 증언도 기적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습관은 인간 삶의 위대한 안내자다. 관습이야말로 세상의 왕이다. 자아란 지각들의 다발 혹은 묶음에 불과하다. 나는 내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봐도 언제나 특정한 지각만을 발견할 뿐 결코 자아 자체를 발견할 수는 없다.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연결이 아니라 정신의 습관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볼 뿐이다. 내일 해가 뜬다는 것은 논리적인 필연성이 아니라 경험적인 기대일 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것도 무에서 창조될 수 없다. 경험이 모든 지식의 원천이다. 우리의 모든 관념은 인상에서 비롯된다.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공허하다. 회의주의는 철학의 첫걸음이다. 건강한 회의주의는 우리를 독단에서 구원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하는 지각의 흐름일 뿐이다. 도덕의 기초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가 이성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쾌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한다. 공감이야말로 모든 도덕성의 원천이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만든다. 정의는 사회적 효용을 위한 인위적인 발명품이다. 정의가 자연법이라는 생각은 미신이다. 정부는 사람들의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는 힘과 폭력으로 세워졌다. 자유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사상의 자유 없이는 어떤 진보도 불가능하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습관적인 동물이다.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이성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 지배된다. 종교는 희망과 공포라는 두 감정에서 태어났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구원에 대한 희망. 신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이다. 지적인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만만하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아름다운 것에는 어떤 규칙도 없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 역사는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위대한 실험실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인간의 본성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거의 동일하다. 야망, 질투, 허영심은 영원하다. 정념이 없는 삶은 지루한 삶이다. 이성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정념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가장 큰 행복은 평온한 마음이다.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낸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없다. 철학의 목표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헛된 희망과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인간은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나는 결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장 좋은 논쟁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은
대부분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된다. 진리를 찾기보다 이기려고 한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을 그에게 투사한다. 완전한 공감이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감하려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기적을 믿는 것보다 그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을 믿는 것이 언제나 더 합리적이다. 신앙은 이성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신앙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어리석다. 철학은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과 같다. 그 고양이가 거기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탐구의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다. 이것이 모든 행동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단기적인 쾌락을 위해 장기적인 고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쾌락주의.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지각을 형성한다. 편견은 세상을 보는 왜곡된 안경이다. 이 안경을 벗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 우리의 지식은 항상 표면적인 수준에 머문다. 궁극적인 원인은 신비의 영역이다.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영원한 진리다. 지식의 바다는 넓고 우리는 그 해변에서 조개를 줍는 아이일 뿐이다. 자유로운 정부 하에서만 예술과 과학이 번성할 수 있다. 억압은 창의성의 적이다. 사치는 해로운 것이 아니다. 사치는 문명의 발전을 촉진한다. 인간의 욕망이 경제를 움직인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솔직해질 수 있다. 좋은 친구는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다. 질투는 사랑의 그림자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질투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질투는 사랑을 파괴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다. 인간은 칭찬에 약하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습관이다. 타인의 평가는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다. 진리는 조용하고 소박하다. 거짓은 시끄럽고 화려하다. 화려한 수사에 속지 말라. 내용의 논리를 따르라. 가장 좋은 문체는 명료한 문체다.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어려운 말로 쉬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사기꾼의 기술이다. 쉬운 말로 어려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철학자의 기술이다. 교육의 목표는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악이다. 가장 좋은 법은 가장 적은 법이다. 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부의 불평등은 사회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가난이 공존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적절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정부는 차악을 선택하는 문제다. 최선의 정부를 꿈꾸기보다
최악의 정부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혁명은 종종 그것이 해결하려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점진적인 개혁이 혁명보다 안전하다. 인간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 역사는 어리석음과 악행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인간 본성을 배울 수 있다. 희망은 유쾌한 감정이지만 종종 우리를 속인다. 근거 없는 낙관은 위험하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혜다. 두려움은 고통스러운 감정이지만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한다. 두려움 없는 용기는 무모함일 뿐이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우리는 사실을 통해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견에 맞춰 사실을 왜곡한다. 확증 편향. 이것이 인간 이성의 가장 큰 한계다.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적인 정직함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기심은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분노는 짧은 광기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복수는 단지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용서가 복수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용서는 쉽지 않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저 사랑할 뿐이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함이자 위험함이다. 결혼은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사랑 없는 결혼은 비극이다. 결혼은 사랑과 우정 존경에 기반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다. 자녀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의무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지혜의 시기일 수 있다. 정념의 폭풍이 잦아들고 이성의 빛이 밝아지는 시기. 경험을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기. 그러나 모든 노인이 현명한 것은 아니다. 나이만 먹고 어리석은 사람도 많다. 지혜는 성찰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인생은 짧다.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라.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독서는 가장 값싼 취미이자 가장 큰 즐거움이다. 책을 통해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 위대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라. 글쓰기는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이다.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된다. 글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여행은 편견을 깨뜨린다. 낯선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자신의 편협함을 깨닫게 된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킨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슬플 때나 기쁠 때 음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유머는 인생의 소금이다. 유머 없는 삶은 맛이 없다. 자신과 세상을 향해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정신 건강의 척도다. 가장 심각한 것도 유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연은 최고의 의사다. 맑은 공기와 햇빛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치유된다. 자연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병든다. 도시 생활의 해독제는 자연이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개연성뿐이다. 어떤 것도 100% 확실하지 않다. 이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적인 겸손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개연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이 실천적인 지혜다. 회의주의가 우리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철학은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철학자다. 나는 철학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진리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 탐구의 과정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또다시 철학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의심하라 그러나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철학의 요약이다. 모든 것을 의심하되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잃지 말라.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이 둘의 조화가 현명한 삶이다. 우리는 인상과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다. 사물 그 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 이것이 칸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인간의 지식은 현상계에 국한된다. 물 자체는 인식 불가능하다. 경험론의 당연한 귀결. 이성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지 못한다. 이성은 단지 경험을 정리하고 연결할 뿐이다. 지식의 재료는 모두 경험에서 온다. 이것이 경험론의 핵심이다. 태어날 때 인간의 마음은 백지 상태다. 타불라 라사. 경험이 그 위에 글씨를 써나간다. 본유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관념은 학습된 것이다. 우리의 성격과 재능조차도.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육과 환경의 중요성. 도덕적 선악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일 뿐이다. 어떤 행위를 보고 유쾌한 감정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부른다.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 악이라고 부른다. 도덕은 주관적이다. 그러나 공감을 통해 우리는 보편적인 도덕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가 유지되는 기반이다. 종교적 기적은 그것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믿음이 기적을 창조한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다. 급진적인 변화는 혼란을 낳는다.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보수주의의 철학적 기반.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 따라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전통은 수많은 세대의 경험이 축적된 지혜의 보고다. 전통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허용될 수 있는가? 흉은 그렇다고 보았다. 삶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라면 그 삶을 끝낼 권리는 개인에게 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죄가 아니다.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고통을 끝낼 이성도 함께 주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동정심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작용한다. 가족, 친구, 동포.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은 드물다. 이것이 인간 감정의 한계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세계 시민주의는 아름다운 이상이지만 현실적이기는 어렵다. 가장 큰 미덕은 온건함이다.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정치, 종교, 사상에서 중용의 덕. 열광은 위험하다. 그것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광신을 낳는다. 항상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라. 열정적이 돼 열광하지는 말라.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쓰인다. 패자의 목소리는 잊힌다. 역사를 읽을 때는 항상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 이 역사를 썼는가? 그의 의도는 무엇인가? 역사를 비판적으로 읽는 법.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환경, 교육, 문화. 자유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고 선택하기 때문에 자유의 감각이 책임의 근거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가장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가장 우아한 주장이다. 인간은 논리보다 미학에 더 끌린다. 좋은 글은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워야 한다. 이것이 수사학의 힘이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철학자의 삶이다.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진리를 탐구하며 평온하게 사는 삶. 그러나 이런 삶은 소수에게만 허용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의 투쟁 속에서 살아간다. 철학은 특권일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침묵할 수 있을 뿐이다. 혹은 시적인 상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철학은 이 경계 앞에서 멈춘다. 겸손하게.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공감과 연민의 실천.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독립적인 개인이란 환상이다.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관대해진다. 나의 철학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단지 상식에 대한 철저한 반성일 뿐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낯설게 보는 것. 그것이 내가 한 전부다. 그리고 그것이 철학이 하는 전부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부터. 나는 회의주의자이지만 절망적인 회의주의자는 아니다. 나는 인간의 이성과 공감 능력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화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 자체가 희망이다. 완벽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는 가능하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 우리는 모두 우주의 작은 먼지일 뿐이다. 이 광대한 시공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찰나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사소한 걱정과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게 된다. 우주적 관점을 갖는 것. 이것이 평온에 이르는 길이다. 가장 좋은 정부는 시민들이 정부의 존재를 잊고 살 수 있게 하는 정부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 이것이 자유주의의 이상이다. 가장 큰 용기는 사회의 통념에 맞서는 용기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 단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갈릴레오처럼 지적인 정직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타인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철학자의 명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길게 연기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하게 연기했느냐이다.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그러나 그것이 단지 역할일 뿐임을 잊지 말라.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 이것이 자유로운 배우의 자세다.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이 슬픔을 이겨낼 논리는 없다. 오직 시간이 약일 뿐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슬픔 속에서 우리는 삶의 유한성과 사랑의 소중함을 배운다. 슬픔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 단순한 사실이 삶의 모든 것을 바꾼다.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죽음은 삶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비추는 빛이다. 나의 철학이 단 한 사람이라도 독단과 광신에서 구하고 그에게 지적인 겸손과 관용을 가르칠 수 있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이다.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선한 삶은 선한 감정에서 비롯된다. 공감과 자비심, 이 감정을 키우는 것이 도덕 교육의 핵심이다. 이성은 그 감정을 안내하는 보조자일 뿐이다. 나는 내세나 불멸을 믿지 않는다. 나의 유일한 불멸은 나의 저서를 통해 후대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이성은 그 신비의 작은 선만을 밝힐 뿐이다. 우리는 이 광대한 무지의 바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회의주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지적인 겸손, 그리고 경이감을 잃지 않는 것. 인간은 불완전한 이성을 가진 감정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이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 노력 자체가 아름답다. 가장 큰 행복은 지적인 탐구의 즐거움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의 비밀을 알아가는 기쁨. 이 기쁨을 아는 자는 결코 권태롭지 않다. 그의 삶은 영원한 모험이다. 우리는 모두 동굴 속의 죄수와 같다. 플라톤의 비유. 우리는 습관과 편견이라는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다. 철학은 우리를 동굴 밖으로 이끌어 태양빛을 보게 하는 것이다. 진리의 빛. 그 빛은 처음에는 눈이 부셔 고통스럽다. 그러나 곧 우리는 그 빛 속에서 진정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동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철학의 약속이다. 해방.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향한 노력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향한 영원한 여정.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나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제안할 뿐이다. 이것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 이것이 철학자의 겸손한 태도다. 독단적인 선언이 아니라 끝없는 질문.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 가장 좋은 대화는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게 했는지로 평가된다.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기술.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듣는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말하기 전에 2번 들으라.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다. 이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법을 배우라. 고독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신. 이것이 자유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일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가능하다. 나의 철학은 파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모든 것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다. 불확실한 토대 위에 세워진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더 단단한 이성의 토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이 내가 꿈꾸는 철학의 역할이다. 이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각 세대는 자신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 철학의 영원한 과제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과제다.